무화가 이제 파리에서 가난한 작가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요. 인쇄소 대신 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 알폰스 무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사실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 작가님의 스타일은 우리 일상에서 엄청 많이 볼 수 그래요? 있거든요. 네.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? 타로 카드라던가 그 타로 카드에 나오는 그 특유의 문양 같은 것들이 타로 카드를 그리신 거예요? 이게 아르누보라는 하나의 예술 사조 에서 이제 네네네네. 파생된 어떤 문양이나 패턴 그런 스타일을 일컫는데요. 이 유려한 곡선, 식물이나 꽃의 어떤 패턴들, 어떤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예술 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사실 아르누보는 굉장히 반짝하고 사라진 예술 사조인데 그 반짝하는 동안에 그냥 전부 다 그 알폰스 무하가 힙스럽군요. 네, 왜 반짝하고 사라졌어요? 이거 또 이상한 질문인데. 그 당시에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계속 뭔가 격동적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르누보 끝나고 바로 또 아르데코가 나오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. 발전하고 하던 시기이기도 트렌드가 하고요. 빨리 바뀌는 거랑 똑같은.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가 굉장히 벨에포크라고 해서 참 좋은 시절이라는 뜻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대량 인쇄술이 막 발달하고 하면서 아르누보라는 스타일이 그 당시에 딱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그 예술 사조로서 그 파리 전체를 아주 휘감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황미나 작가랑 세일러문이나 이런 뭐 리니지 게임 캐릭터들 다 알폰스 무하의 여성, 영향을 받은 건가요? 네, 여성의 모습들 가운데 여자가 뭔가 흐르듯이 딱 중앙에 서 있고 뒤에 후광이 빛나고 근데 그 세일러문 짠 하는 맞아요. 그런 맞아요. 느낌의 이제 그러다 보니 뭐 70년대 미국의 뭐 사이키델릭 예술 사조라던가 뭐 8, 90년대 미국이나 뭐 일본의 망가, 뭐 세일러문도 그 일종일 거예요.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. 저희는 사실 이거 처음에 준비할 때 알폰스 무하 너무 다 유명해서 너무 많이 아시고 전문가들이셔가지고.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맞아요.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. 근데 막상 하시고 나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많지 않던가요? 많은 관람객들이 저희 주말에 이제 처음 오픈하고 첫날부터 뭐 1,500명씩 오셔서 지금 한 3일 만에 한 5,000명 관람객 다녀가셨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대표작 몇 개 보여주시면. 네. 지금의 무하로 만들어주신 작품을 지스몽다가 작품 이름인 거죠? 작품 이름이면서 그 주인공 이름이기도 해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포스터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와 구도를 갖고 있죠. 이게 세로로 엄청 긴 형태의 포스터인데 이게 좀 일화가 있어요. 무하가 이제 파리에서 굉장히 무명의 가난한 일러스트 사파 정도를 그리면서 이제 생계를 연명하는 작가였는데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요. 친구한테 인쇄소 잠깐 대신 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겁니다. 근데 주변에 모든 인쇄하는 사람들은 다 휴가를 떠나고 없어요. 그런데 이때 프랑스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배우 이제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사라 베르나르라는 여배우가 포스터를 의뢰하러 그 인쇄소를 찾아간 거예요. 근데 다 없고 정말 무명의 무하 혼자 밤을 새서 만든 포스터가 이 지스몽다 연극의 포스터이고요. 이 연극의 포스터군요. 네, 그래서 이 연극 포스터를 무하가 이제 밤새 제작을 해서 실사 사이즈 엄청 이게 원본이 엄청 커요. 2m 가까이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샤라 베르나르의 진짜 그 실제 그 키 사이즈를 고려해서 엄청 긴 세로 형태의 포스터가 나오게 됐고요. 예스러운 문양을 맞아요. 약간 사용을- 신화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그래서 그것이 적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칼로 밤에 면도칼로 몰래 이렇게 해서 떼가고 전 어릴 때 영화 포스터 그렇게 많이 떼간 적 있거든요. 너무 나이대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, 대표님? 영화 포스터. 저 맨날 그 칼로 떼갔거든요.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포스터 막 이렇게 소장하고 이런 게 우리 나름대로의 또 굿즈였잖아요. 네. 작가로서의 그 정점을 찍은 슬라브 대서사시? 요거에 대해서는 책임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? 이 사람이 단지 파리에서 성공한 체코의 상업화가 그걸 넘어서서 체코의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국민 화가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 작품 때문이 아닐까
싶은데 뭐 말 그대로 슬라브인들의 서사를 이제 그려낸 작품이고요. 총 20점이 있어요. 파리의 만국박람회가 당시에 열리거든요. 1900년에. 그래서 거기에 알폰스 무아가 그 당시 체코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체코 공화국 그 나라의 이제 관을 꾸미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원래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이제 민족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작업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되셨어요. 그래서 1910년에 이제 다시 체코로 돌아가서 그 서사시들을 이제 완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 만드는데 14년 정도가 걸리셨다고 해요. 그래서 하루에 8시간, 9시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연작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완성의 작품에서 체코 그 슬라브 민족들이 해방되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담아내셔서 지금도 그 체코 사람들은 그 작품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. 이 작가를 이제 완성형으로 만들어준 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가 약간 마치 그런 그 광복을 다룬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맞아요. 뭉클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핍박을 받았죠. 네.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. 그 이후에 또 체코라는 나라는 공산국가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견디면서 작품이 사실 공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. 당시에 이거 신문이나 이런 거 낯에 끌려가서 받고 하시다가 이제 병세가 좀 이렇게 돼서 맞아요. 그래서 나오시고 그 수용소에서 나오시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아드님 역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소가 있던 위치가 집에서 불과 400m 거리였는데 아무도 그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. 그런 슬픈 가족사가 좀 있습니다. 우리도 되게 익숙한 이야기, 그렇네요, 독립운동의 진짜. 스토리가 그렇네요. 되게 유사한. 요즘에는 전시를 그냥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무슨 굿즈를 사오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 경험을 소장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굿즈도 많이 기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굿즈가 있으시다면? 우산도 있고 뭐 지류 종류도 있고 뭐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트럼프 카드예요. 이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. 네, 약간 빈티지한 그 느낌들이 에르메스 느낌도 있고. 그죠. 네. 아르누보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패턴이 이제 뒤에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이런 소장- 패턴으로 이제 인테리어 하시거나 포인트 맞아요. 벽지 하시는 경우도 되게 네, 많잖아요. 네.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이 굿즈를 카드 갖고 열심히.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저부터 너무 갖고 싶어요. 저도 갖고 싶습니다. 컵 샀어요 첫날. 많이 안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얼른 샀습니다. 이제 백화점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좀 집객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실감하세요? 그렇죠. 저희가 이제 한 3, 4개월 전시하면 많게는 15만 명이 오는데 브랜드가 물건을 팔아서 그 정도의 집객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그만큼 아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대중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트 슈머라고 해서 이런 좀 예술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것도 좀 분명한 것 같아요. 두 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추천하고 싶은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 작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그 유코이구치라는 더현대의 다음 전시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알턴에서 이제 하반기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정말 사장님이 책임님을 좋아하시겠네요. 네. 또 이 전시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게 저희 사실 이제 그 저희 협력사에서 이런 전시 같이 해보자라고. 너무 귀엽다. 막 일본 감성이 있네요.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감성이. 네. 그래서 굿즈도 굉장히 예쁜 게 소장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정말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. 이렇게 밝은 거를 좋아하는 거는 한편으로 현실이 좀 힘든가? 이런 그것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. 밝고 약간 명랑하고 이런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현실이 좀 그에 못 미쳐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예쁜 거 보고 싶지. 마지막으로 이 무화의 그 전시를 오시는 고객분들, 관람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는 게 현실이 안 예뻐서 사람들이 예쁜 그림을 찾는다 이런 말씀 갑자기 슬퍼지네요.
많아요. 굉장히 동감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현대백화점, 무역센터점에서 하는 전시는 타이틀이 무아 블러썸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꽃이 만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듯이 그냥 예쁜 어떤 이런 무아의 작품을 보면서 좀 행복감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기획을 했어요. 이게 무료 전시죠? 네,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갑자기 마음이 풍성해지네요. 네. 예술을 고객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아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, 특히 뭐 여러 가지 행복 중에서 또 계절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. 아주 그거를 저희가 극대화해놨으니까 이제 놀러 오셔서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당해가지고